세상에 이게 뭐야? 용서는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 지옥을 끄기 위해 하는 거란다. 전 용서 따윈 할 생각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러 갑니다. 그래도 준서야, 넌 아직 따뜻한 아이야. 스위스 제네바의 새벽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레만 호수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는 고급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이준서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손에 쥔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금융가에서 얼음 투자자로 불리는 그의 눈빛에는 25년간 얼려둔 슬픔이 서리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통의 낡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소포 안에 들어있던 녹슨 열쇠와 함께 도착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장이었습니다. 준서야, 너만은 따뜻한 곳에서 살길 바란다는 떨리는 글씨체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파고들었습니다. 주방에서 박옥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25년간 타국에서 남의 아들을 키우느라 거칠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그녀는 준서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시려고요?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대답 대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들었던 진실이 칼날처럼 선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날 아무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뒤돌아본 저택의 대문. 그 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아버지의 뒷모습. 준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성그룹의 진실을 밝히러 갑니다. 어머니를 방치한 그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손은 어머니의 편지를 부들부들 떨며 붙잡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진실을 말할 때마다 실은 왜 저를 사랑해주지 않았나요? 라고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그럼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옥분의 말에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위험합니다. 하지만 옥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25년 전에도 혼자 보낼 수 없었는데 지금은 더더욱 안 되지요.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준서의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 옥부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두고서라도 이 아이만은 살리겠다고. 준서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에 돌아가는 서울. 그곳에는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계모 오해숙이, 자신을 외면한 아버지 이태중이, 그리고 밝혀야 할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 안에서 비행기 표가 구겨졌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준서는 25년 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춤 제작한 이탈리아제 수트에 명품 시계를 찬 그는 세계적인 사모펀드 알파인 캐피탈의 대표로 신분을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의 수석 비서로 가장한 채 한 걸음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공항 VIP 라운지에서 한성그룹 측 인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능숙하게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의 차가운 비즈니스 매너에 상대방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의 해외 사업 확장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준서의 말에 담당 이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리무진이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준서는 어린 시절 살았던 성북동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옥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오해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준서를 맞이했습니다.
알파인 캐피탈 대표님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준서는 냉정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25년 전 자신을 공항으로 보내던 그 손이었습니다. 오해숙은 한성그룹의 경영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인 이태중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경영권 승계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아들 민우에게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해외 자본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준서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오해숙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요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준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렸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준서에게 옥분이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댁이 아직도 성북동 그 저택이랍니다.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옥분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준서가 찾아가는 것이 진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준서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에 돌아온 이곳에서 그는 이방인이자 진실을 찾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자신이 아빠라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저택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준서는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대문을 응시했습니다. 25년 전 그날도 이렇게 늦가을이었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지던 대문 앞에서 유학을 떠나야 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들어가실 건가요? 옥분의 목소리에 준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낡은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집사가 나왔습니다. 알파인 캐피탈 대표님이십니까?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서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정원 한쪽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 대문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태중이었습니다. 한때 재벌 총수로 기세등등하던 그는 이제 구부정한 등과 흐릿한 눈빛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문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준서야, 오늘도 안 오니? 준서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이 준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날마다 저렇게 대문 앞을 지키신답니다. 준서 도련님을 기다리신다고.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주먹을 쥔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야 합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오해숙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집을 직접 방문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녀 옆에는 3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민우, 준서의 배다른 동생이었습니다. 민우는 거만한 표정으로 준서를 훑어봤습니다. 해외 투자자라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했더니 민우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오해숙이 황급히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민우야, 실례야. 하지만 준서는 냉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한성그룹의 후계자가 얼마나 준비된 분인지.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태중이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준서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준서야? 준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해숙이 황급히 다가가 이태중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저분은 해외 투자자십니다. 방으로 들어가셔야죠.
하지만 이태중은 준서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준서야, 정말 내가 맞니? 아빠가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서는 냉정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알파인캐피탈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태중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가웃거리다가 집사에게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서야, 내 아들아. 그의 중얼거림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준서는 자리에 앉았지만 차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해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준서는 호텔로 돌아온 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서야, 내 아들아. 그는 베개를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늦었어요. 이제 와서 아들이라니.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준서는 어머니가 남긴 녹슨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서야, 지하 창고의 빨간 트렁크를 열어봐라. 거기에 진실이 있다. 옥분이 방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오늘 그 저택에 다시 가실 건가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옥분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 눈치채시면 준서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조용히 들어가겠습니다. 밤 11시 저택의 뒷담 너머로 준서와 옥분이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정원은 적막했고 달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낡은 철문 앞에 서자 손이 떨렸습니다. 녹슨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지하는 오랜 시간 방치되어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구석에 빨간 트렁크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끼던 트렁크였습니다.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와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분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이건 병원 진료 기록이잖아요.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에는 어머니의 심각한 병세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1999년 10월 15일. 오늘도 약이 이상하다. 먹고 나면 더 아프다. 혜숙 씨가 약을 가져다 주시는데 혹시? 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0월 28일.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다른 약을 처방해 주셨다. 하지만 혜숙 씨가 계속 원래 약을 권하신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2일. 내일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 준서를 지켜야 한다. 진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그 다음 날짜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옥분이 준서의 어깨를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도련님, 사모님께서 이런 고통을.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그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트렁크 바닥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가 작성하려던 진술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 이윤희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글을 남깁니다.
내 병이 악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준서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이 증거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옥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준서는 냉정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때가 됐습니다. 준서는 다음 날 한성그룹 본사로 오해숙을 불러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는 차갑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투자 조건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과거 의료 기록을 모두 공개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선대 회장님의 건강관리 내역을요. 오해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 아닙니까? 오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냉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투명 경영이 투자의 기본입니다. 회장님 가족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해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가던 준서를 이민우가 복도에서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뭔가 수상한데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것 같은데. 민우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준서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저한 실사는 투자자의 의무입니다. 민우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시죠. 여기는 당신 같은 외부인이 함부로 건드릴 곳이 아니니까. 그날 밤 오해숙은 사설 탐정을 불렀습니다. 알파인 캐피탈 대표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뭔가 수상합니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오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왠지 불안해. 저 남자의 눈빛이. 준서는 호텔방에서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닐까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아드릴 수 있어요. 사흘 후 탐정이 오해숙에게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알파인 캐피탈 대표의 과거를 추적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해숙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닌 기록이 있는데 그 시기가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부터 그리고 보호자 이름이 박옥분. 오해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이준서?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변했지만 눈매와 목소리를 분석해보니 일치율이 높습니다. 오해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온 거야. 오해숙은 즉시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큰일 났어. 알파인 캐피탈 대표가 네 형이야.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릴. 오해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과거를 파헤치러 온 거야.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해. 다음 날 준서에게 익명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성북동 카페로 오십시오. 안 오면 당신이 모으고 있는 증거들이 모두 사라질 겁니다. 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련님, 함정일 수도 있어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봐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해요. 그는 호텔 금고에서 복사해둔 서류들을 꺼내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밤 10시 준서는 조용한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구석자리에 오해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이준서, 아니 도련님, 25년 만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준서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용건이십니까?
오해숙은 테이블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당신 어머니의 병은 원래 치료가 불가능했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서류를 펼쳐보지도 않고 밀어냈습니다. 거짓말은 그만하시죠. 오해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5년 전 일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준서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 병원 기록, 그리고 변호사께 맡긴 진술서 초안이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태도를 바꿨습니다. 준서 씨, 우리 협상을 합시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돈? 회사 지분?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단 하나만 원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누가 그 고통을 방치했는지 세상이 아는 것. 만약 내가 거부한다면? 오해숙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겼습니다. 준서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카페를 나서려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참, 혹시 옥분 어머니께 손을 대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분은 24시간 경호를 받고 계십니다. 오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회장님께 도움을 청하는 건 어때요? 오해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기억도 흐릿하신데 무슨 도움을 받겠니? 다음 날 준서는 유명 로펌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확실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민사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준서는 기자 회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세상에 공개하실 건가요?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묵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진실이 말할 차례입니다. 한편 한성그룹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오해숙과 민우 그리고 회사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만약 스캔들이 터지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주가 폭락은 물론이고 민우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오해숙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해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언젠가는 올 일이었어. 이틀 후 준서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한성그룹 선대 회장 이윤희 여사의 아들 이준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25년 전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준서는 준비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 사본, 병원 기록, 그리고 전문가의 감정 의견서. 어머니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정인의 방해가 있었다는 정황이 명확합니다. 기자들이 열띤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준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옥분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하셨어요, 도련님. 사모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법적 절차가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을 둘러싼 스캔들이 모든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한성그룹 가족사의 비극, 25년 만에 드러난 진실, 선대 회장 부인, 제대로 된 치료받지 못해 헤드라인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오해숙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뉴스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성그룹 본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거래처들은 계약 재검토를 요청해 왔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들락거렸습니다. 민우는 회장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떡하죠? 이대로는 회사가. 오해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5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검찰에서 조사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성북동 저택에서는 이태중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준서의 얼굴이 비춰지자 그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준서인가? 흐릿해진 그의 기억 속에서도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식사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태중은 여전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뉴스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고 이윤희 여사의 아들 이준서 씨, 25년 만에 귀국해 진실 밝혀. 이태중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준서, 우리 준서가 돌아왔어? 준서는 호텔방에서 옥분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각종 전문가들이 나와서 사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 쉬시는 게 어때요? 진실은 밝혀졌잖아요. 준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검찰청에서는 오해숙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자들이 건물 앞에 진을 쳤고 오해숙은 고개를 숙인 채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왜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산이 목적이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든 도와야 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확실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우는 책상에 이마를 대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성북동 저택 앞에 섰습니다. 25년 만에 정문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집사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이태중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펼쳐놓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준서가 자전거를 타는 모습, 첫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준서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미안하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준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태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성인이 된 준서가 들어섰습니다. 이태중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서야? 정말 내가 맞니?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준서는 그 자리에 선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25년 만에. 이태중이 비틀거리며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준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 때 더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태중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빠가 나약했다. 용서해다오. 이태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를 지키려다가 가족을 잃었구나. 결단력이 없어서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날마다 대문 앞에서 너를 기다렸단다. 혹시라도 네가 돌아올까 봐. 준서는 주먹을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태중이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너를 하루도 잊은 적 없다는 증거란다. 날마다 이 사진을 보며 빌었어. 어디선가 건강하게 살기를. 앨범 속에는 준서의 사진만 가득했습니다. 첫돌,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입학식, 그리고 공항으로 떠나던 마지막 날의 뒷모습까지. 이태중의 떨리는 손글씨로 날짜와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미안하다. 건강하게 자라렴. 언젠가 다시 만나자.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왜 그때 한마디라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사랑한다.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면 됐는데. 그는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버려진 줄만 알았어요. 25년 동안. 이태중이 준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겁쟁이였어. 부자는 서재 바닥에 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를 더 지켜드리지 못한 것도, 저를 보낸 것도. 이태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아빠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 준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태중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빠는 감사하구나. 준서는 일어서서 아버지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제 회사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푹 쉬세요. 이태중이 준서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한성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대회의실은 주주들과 일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준서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본인은 고 이윤희 여사의 유일한 아들이자 한성그룹 선대 회장의 장남 이준서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준서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한성그룹 지분 30%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 지분은 제가 정당하게 상속받았고 추가로 해외 투자자들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한 지분은 51%입니다.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서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성그룹은 앞으로 투명 경영을 원칙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우가 준서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도 잘못 키워진 피해자예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완전히 내치지는 않겠습니다. 준서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성그룹 일반 사원으로 시작하세요. 진심으로 일하고 반성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특혜는 없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세요. 그날 저녁 준서는 오해숙을 면담했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왜 저를 만나려고 하시나요? 준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불행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 것은 잘못입니다. 오해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난이 무서웠어요. 다시는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비참해졌네요. 준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그것이 최선입니다. 준서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남은 인생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라도. 준서는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민우는 제가 돌보겠습니다. 적어도 어머니 노릇은 하셨으니까요. 1년 후 제주도의 작은 과수원에서 준서와 옥부는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감귤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옥부는 작은 부엌에서 갓 쪄낸 옥수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준서야, 옥수수 먹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준서는 환하게 웃으며 옥수수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야 정말 행복해요. 그 호칭에 옥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준서가 처음으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른 날이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평화로워 보이는구나. 옥분이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과수원 입구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이태중이 집사의 부축을 받으며 내렸습니다. 기억력이 더 흐려졌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온화해져 있었습니다. 준서야. 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서는 달려가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조심히 오셨어요? 함께 마당의 평상에 앉아 감귤을 까먹었습니다. 이태중이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하니?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합니다. 이태중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됐다. 아빠는 이제 아무 걱정 없어. 저녁 노을이 과수원을 물들였습니다. 주황빛 하늘 아래서 세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에서 흘렸던 눈물이 이제 서울의 노을이 됐네요. 옥분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니? 준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차가운 눈물이었지만 결국 따뜻한 빛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태중이 준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준서야, 아빠 이제 곧 많은 것을 잊을 거야. 그래도 너는 절대 잊지 않을 거란다. 준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이태중은 계속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싶은 건 지금 이 순간이야. 너와 함께 노을을 보는 이 시간. 그날 밤 준서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소중한 것을 찾았어요. 혈연보다 진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으로서 처리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복수자가 아니라
치유자로 돌아갔습니다. 회사를 바로 세우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옥분이 차린 도시락을 무릎에 올려놓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떠날 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서울 하늘에 노을이 질 무렵 준서는 한성그룹 회장실 창가에 섰습니다. 옥분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뭐 먹고 싶니? 엄마가 해줄게. 준서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건 다 좋아요. 사랑합니다, 엄마. 그의 눈가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프스의 차가운 눈물은 마침내 서울의 따뜻한 노을이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혈연보다 깊은 사랑이 그의 삶을 채웠습니다. 준서는 창밖 노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따뜻한 곳에서 살고 있어요. 창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눈송이들은 마치 어머니의 축복처럼 준서의 새로운 인생을 조용히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건물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준서는 내일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펼쳐놓았습니다. 이 채널은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리얼 인생사연 한편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 희로애락의 깊은 결을 함께 느끼고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 큰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나누는 당신의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